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공익직불제의 정보 비대칭성 대처 방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익직불제를 하면은 이제 정부가 일정량의 돈을 주고 이제 농업인 분들에게 그 공익적 가치를 생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 농업인들은 자기 자신이 생산한 공익적 가치의 양이라든지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지만 국민들이나 정부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서론, 그리고 현황, 모형, 모색, 제도 설계, 맺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공익직불제 정책의 의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농업 정책은 이제 정부가 가격, 물량 이런 걸 이제 변수를 조정을 해서 농업 농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거였지만 이제 공익직불제는 제 생각에는 국민과 농업인 사이의 개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이제 주인이고 농업인이 그 주인을 대리해서 국민이 원하는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흔히 게임 이론에서 얘기하는 주인 대리인 게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 공익적 가치의 특성 때문에 고맙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게임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현황은 이렇습니다. 공익적 직불제의 면적 조건과 지불 금액은 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능 지역 아니냐 지능 지역 바깥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질수록 받는 돈이 면적당 받는 돈이 적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농직불은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 그렇게 받게 돼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0.5헥타까지는 그냥 지불액이 똑같고 그 다음에 0.5헥타부터 2헥타까지는 좀 이제 급하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헥타부터 6헥타까지는 그보다 조금 좀 덜 급하게, 그 다음에 6헥타 이상은 그 다음에 더 이제 평평하게 그렇게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형을 모색을 해봤는데 이런 그래프에는 어떤 모형을 적용해야지 되는지, 그래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이제 생긴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위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자신은 가지고 있고 정부나 국민은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역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산비 유형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생산비가 이제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까지 쭉 있을 텐데 생산비 유형을 이제 감추고, 그렇죠. 그래서 더 유리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위 게임이론에서 얘기하는 메커니즘 디자인, 제도 설계라는 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 대리인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 제도 설계를 이용하는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농업인이 선택을 하는 그런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 자신의 비용을 감추는 유형 은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주인 대리인 게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게임 추리로 그려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먼저 선택을 하고요. 국민이 선택을 이제 농업인에게 이제 공익 직불제를 하면은 돈을 T만큼 지불할 테니까 X만큼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해 주시오라고 그런 계약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농업인의 유형이 둘이라고 봤습니다. 사실은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논의를 간단하게 해서 이 비용이 낮은 타입, 낮은 타입에는 low L자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높은 타입은 타입 농업인에게는 H 하이라는 하첨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두 가지 계약을 이제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이 낮은 농업인한테는 XL만큼 생산하면 TL만큼 드립니다라는 계약을 제시하고, 비용이 높은 농업인한테는 XH만큼 생산하시면 TH만큼 드립니다. 이렇게 계약을 이제 그런 계약을 제시를 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계약을 제시를 이제 합니다. 그 계약을 제시를 안 하면 처음에 네모안에 처음에 나오는 것은 식은 국민이 가져가는 몫이고, 두 번째 나오는 식은 이제 농업인이 가져가는 몫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제시를 안 하면 국민은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농업인은 그래도 이제 가져가는 몫이 원래 가지고 있는 W 바만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제시를 해서 그걸 농업인이 수락을 안 하면 국민은 제로, 농업인은 W 바 갖게 되고, 수락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T만큼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봤습니다. 비용이 낮은 사람이 알파, 그러니까 전체 농업인의 숫자를 1이라고 보면, 그죠? 비용이 낮은 사람의 비율이 알파만큼 있고, 비용이 높은 사람의 비율이 1-알파만큼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낮은 비용의 농업인이 될 확률이 알파고, 높은 비용의 농업인이 될 확률이 1-알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비용의 농업인이 되면 이 VXL은 뭐냐 하면 XL만큼의 공익적 가치가 생산됐을 때 국민이 느끼는 효용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느끼는 이만큼 효용을 갖지만 국민이 대신 TL만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TL을 빼줘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농업인이 가져가는 것인데, 농업인은 TL만큼의 이제 보상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그 다음에 XL만큼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했는데, 공익적 가치를 생산한 단위당 비용이 세타 L이니까 세타 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TL 빼기 세타 L, XL만큼을 가져가게 됩니다. 비용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VH만큼을 이제 국민이 하는 효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TH가 지불하는 비용, 그러면 농업인 TH만큼 얻고, 세타 H 곱하기 XH만큼은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설명 다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first best contrac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first best contract냐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 계약 곡선을 이제 그려 보겠습니다. 이 XT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축은 공익적 가치의 양이고, T는 지불하는 이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XT 곡선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농업인의 비용 곡선입니다. 비용 곡선인데, 농업인의 이것은 무차별 곡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을 이 식입니다. 그렇죠? 밑에 겁니다. 그렇죠? TH 마이너스 세타 H 곱하기 XH. 여기서 이제 부등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equal W 바라고 놨을 적에
이걸 이 평면에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농업인의 효용은 이게 이제 무차별 곡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의 효용은 지금 W 바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차별 W 바만큼 효용을 가지고 있는 무차별 곡선의 그 방향은, 효용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농업인은 T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공익적 가치는 조금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농업인 효용 방향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비용이 높은 농업인의 경우고, 비용이 낮은 농업인은 비용이 낮은 농업인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비용이 낮은 농업인은 기울기가 좀 덜 급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인의 효용 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용이 높은 것은 H 첨자를 다 붙이고, 비용이 낮은 것은 L 하첨자를 다 붙였습니다. 하나 더 누르면요. 네, 그러면 이게 U0는 뭐냐면, 이것은 국민의 그 유틸리티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그렇죠? 이 두 개가 만나는 점, 여기서 이제 계약이 제시가 되겠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계약이 제시가 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높은 농업인을 위한 계약이 제시가 되고, 제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비용이 높은 농업인에 제시되는 그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TH 퍼스트만큼의 돈을 지불해 줄 테니까 XH 퍼스트만큼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이름을 CH, C는 요새 컨트랙트를 뜻합니다. 컨트랙트 H 퍼스트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무차별 곡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의 무차별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 계약이 하나 성립을 하겠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용이 낮은 그 농업인의 효용 곡선, 효용 직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무차별 곡선하고 이제 만나는 것은, 이 U1은 이제 다른 이제 국민의 그 이제 효용 함수겠죠. 그래서 국민의 효용 방안이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나간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X가 공익적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 비용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국민의 효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WL하고 U1하고 만나는 점에서 계약이 이제 제시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이렇게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낮은 농업인한테는 XL 펄스만큼 생산하시면 TL 펄스만큼 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CL 펄스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두 개의 계약을 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농업인의 유형이 타입이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무수히 많은 농업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무수히 많은 농업인의 타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곡선으로 이제 그 계약 곡선이 이루어지겠죠. 이 계약 곡선의 형태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다시 쭉 앞으로 가 보시면, 이 커브하고 지금 제가 계약 보여드린 계약 곡선하고 저는 이제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맞아야 되겠죠. 국민의 효용 함수가 이제 적당한 형태를 가져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이 더 맞아야 되긴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성립한다면 이러한 비슷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불제와 유사한 어떤 그 계약 곡선을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비용이 낮은 농업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자기 무차별 곡선이 WL인데요. 그렇죠. WL이고 자기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효용이 W 반인데, 자기가 이쪽 농업의 효용 방향은 이쪽이니까요. 그러니까
북서쪽이니까요. 북서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서쪽으로 움직여서 이 CL 폴스트라는 계약에서 이 점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CH 폴스트로 옮겨가면 그렇죠. 더 높은 그 무차별 곡선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 이 사람의 이 사람이 L 타입인지 H 타입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H 타입인 척하고 CH 퍼스트로 이제 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WL 대신에 WL 프라임의 그 무차별 곡선을 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WL의 무차별 곡선을 택했을 적에는 W 바만큼밖에 효용이 안 되는데 WL 프라임만큼의 무차별 곡선을 택하면 그리고 이제 이 CH 포스트 그러니까 CL 포스트 계약 대신에 CH 포스트 계약을 택하면 그 W 바 프라임만큼의 그 효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정보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인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더 얻는 거죠. 근데 경제학에서는 뭐든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더 얻는 걸 다 지대 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보도 마찬가지로 자기만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용을 해서 W 바 프라임 빼기 W 바만큼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인포메이션 렌트라고 부르고 이렇게 농업인이 행동하는 것을 이제 역선택이라고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역선택을 막는 제도 설계 메커니즘 디자인을 하느냐 하면 이 그 게임 추리를 보통 그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것처럼 뒤에서부터 풀어 갑니다. 그 소위 얘기하는 역진 귀납법, 배워드 인덕션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역진 귀납법으로 이제 풀어 나가면 첫째 이 사람이 게임에 참가할 조건은 뭐냐 하면 그렇죠. 농업인 고비용 농업인 저비용 농업인 게임에 참가할 조건은 TH 전체 수입 그렇죠. 그 수입 빼기 비용이 이제 W 바보다 커야지 계약 안 했을 때의 이익보다 커야지 될 거잖아요. 특히 이제 저비용 농업인보다 고비용 농업인이 저비용 농업인은 뭐 어떻게든 고비용 농업인보다는 형편이 좋으니까요. 고비용 농업인이 W 바보다 이익을 더 많이 갖거나 높은 이익을 얻을 때 이제 그 게임에 참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이제 이 게임을 이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하면 이 조건이 만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비용 농업인이 거짓 메시지를 안 보낼 조건은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세타엘이 있고 여기도 세타엘이 있으니까 세타엘을 택했을 적에 고비용 농업이 세타엘을 택해서 비용이 낮은 척 했을 적에보다 이제 저비용 농업인이 자기의 그 실제 비용을 노출했을 적에 그렇죠. 세타엘을 택해서 곱했을 때 더 이익이 크다는 조건이겠죠.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최대화 문제를 풀면은 이제 여기 최대화 문제는 이제 그 국민의 최대화 문제죠. 국민의 최대화 문제를 풀면 국민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낮은 비용의 농업인이 될 조건, 높은 비용의 농업인이 될 조건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 확률을 알파하고 1마에서 알파를 곱해서 이렇게 그 정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XL하고 XH를 구해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구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계약을 구성을 하면 그것은 이제 처음에는 CH first, CL first 이런 계약 조건을 제시했었는데 이제는 CH second, CL second 이런 계약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 렌트가 그렇죠. 정보지대가 W 바 프라임에서 W 바를 뺀 것이었는데 이제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CH 세컨드, CL 세컨드라는 계약 조건을 처음에 제시하면 CH 퍼스트, CL 퍼스트 대신에요. 그렇게 되면 인포메이션 렌트가 W 바
프라임 빼기 W 바였던 것이 W 바 2 프라임 빼기 W 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메커니즘 디자인을 하면은 상당히 인포메이션 렌트를 아주 없앨 수는 없어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걸 얼마나 줄일 수 있냐 하는 것은 그 알파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비용 농업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크면 W 바 2 프라임이 W에 가깝게,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렌트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저비용 농업이 적으면 인포메이션 렌트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저비용 농업인 그 각 타입의 농업인이 얼마나 되나, 저희가 그 각 농업인이 무슨 타입인지 몰라도 그 타입의 분포는 알 수 있거든요. 그 분포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커니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정부가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 각 타입의 농업인의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각 타입의 농업인의 그 비용은 대체로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정도는 뭐 확실히는 몰라도 그냥 평균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인이 정부가 이제 제시하는 계약을 이제 계약을 거부했을 적에 W 바는 얼마나 되나. 근데 이 W 바는 사실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W 바가 지금 소농직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도는 어떻게 또 정부가 하려는 제도를 수립해야 됩니다. 법 제정을 하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을 설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도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그러니까 T하고 X의 양,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T는 보상액이고요. 이 보상액도 이미 뭐 처음에 그 표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만, X는 그래도 좀 T만큼 보상을 해줄 테니까 비료를 얼만큼 비료의 양을 얼마나 하든지, 농약의 양을 얼마나 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나 경관 작물은 어떻게 심어야 되고, 그런 정도를 조정할 수 있을, 이 X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 준수 관리를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